오늘 저는 지난 30년 동안 한반도에서 공룡을 발굴했던 이야기와 그 발굴된 화석이 얼마나 세계적인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한국공룡이용센터 소장인 허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룡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1972년에 경상남도 하동에 있는 공룡알 파편의 조그만 부부터 시작했습니다. 저게 우리나라에서 공룡이 있었구나 하는 첫 증거가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도 약 한 50년 전의 이야기죠. 그런데 세계 최초로 이것이 공룡이구나 라고 한 것이 1822년에 기디온 멘틀이라는 그 의사 겸 고생물학자인데 그 부인이 남편의 왕진을 따라갔다가 거기서 발견한 이 이구아노돈이라는 이빨 하나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첫 발견이 시작됐었는데 그 발견으로부터 저희들이 한 150년 정도 뒤진 그런 저희들 발굴 역사잖아요. 그래 불구하고 우리나라 한반도 공룡은 정말 혁혁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석지는 1999년부터 전남 보성 공룡 화석지의 대규모적인 발굴을 시작했었는데 거기서 아주 잘 발달된 그리고 잘 보존된 공룡뼈 화석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가 야에서 보면은 뼈라는 게 이렇게 통째로 나오지는 않죠. 정말 작은 그런 파편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더위와 싸우고 그 다음에 바다와 싸우면서도 이렇게 발굴해 가는데 정말 이것이 아주 좋게 정말 이 척추 아니 요추부터 해가지고 척추 그리고 앞발뼈 그다음에 뒷발뼈가 이렇게 잘 보존된 것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경이로웠죠. 그래서 또 이 공룡은 보면은 이 오리주둥이 공룡, 힙실로포돈의 그런 종류인데 대부분 힙실로포돈 조각류는 이 뒷발하고 앞발은 주로 두 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공룡은 이 앞발이 정말 긴, 정말 이거는 특징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공룡은 아무래도 다른 공룡과 다른 정말 앞발로서 땅을 팠거나 아니면은 뭘 알을 훔쳤거나 도움됐거나 그런 식으로 한 그런 특이한 공룡이어서 저희들이 이름을 한국 토종 공룡 그리고 보성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코리아나사우루스 보성엔시스라고 전 세계 이름을 등재하게 됐습니다. 이 공룡은 지금 우리나라의 토종 공룡으로 상당히 유명해지고 있죠. 여기는 전남 보성에서 약 3km 해안에 걸쳐져 있는 공룡 집단 산란지역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지금 공룡알이 보이신가요? 또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의 흔적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이것들을 서서히 드러내고 화석 처리 과정을 겪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완벽한 모양의 공룡 알들을 발굴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이 보성에서는 약 200여 개의 공룡알이 발굴돼서 현재 보성 공룡알 화석지에 그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고 현재 3km 해안에도 거의 많은 그 절벽에가 공룡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절벽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발굴 안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후학에게 남겨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룡알 연구를 조금만 이야기해 드린다면 그 표면 장식을 보고 표면에 있는 그 울퉁불퉁하냐 부드럽냐에 따라서 그 공룡의 종류가 용광류냐 아니면 수광류냐 아니면은 그 조광류냐라는 게 구분이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공룡알 껍질입니다. 여러분 그 두께잖아요. 이 두께가 이것이 정말 이것이 악어인지 거북인지 공룡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두께에 따라서 안에 조직이 다 틀립니다. 그래야지 조직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두꺼운 알은 공룡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알에 둥지된 연구를 하는데 이 둥지라는 건 어떻게 알을 낳느냐는 거죠. 이 목포 아페도에서 이 육식공룡의 그 알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19개가 정말 잘 이렇게 이제 발굴돼서 복원됐는데 보니까 두 개 쌍을 이루기 시작했고 가운데 텅 비어 있기 시작해요. 이래서 이거 정말 공룡은
다른 것과 달리 이 알을 낳는 것이 정말 다르구나.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은 이렇게 대형 육식공룡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알의 산란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공룡이 알을 낳았느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바닷가에 있는 거북이를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바다에 있는 모래로 와서 모래에서 이제 한 2m 구덩이를 파고 거기서 알을 한 200개 정도 낳고 덮어버리고 가버리잖아요. 그러지만 공룡은 이것이 일방적으로 낳은 게 아니고 정말 규칙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둥지를 만드는 데 규칙적이고 그를 또 보호한다는 이런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룡은 파충류 가운데 좀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한반도에서는 공룡알, 공룡뼈도 여러분 소개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발자국 화석이 너무 많이 나오고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른 나라에 가보면은 공룡 뼈가 나오는데 우리는 안 나와요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발자국으로 봐서는 그 뼈라는 거는 공룡의 몸집이나 크기는 알 수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걸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뛰었는지에 대한 습성을 알 수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발자국은 그런 것 중에서 세계적인 학술 가치가 너무 뛰어나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공룡 발자국은 약 50여 곳이 발굴되어 있는데 그리고 1982년에 경남 고성의 덕명리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별 모양으로 완벽한 그리고 저 크기는 어린아이 한 명이 쭉 들어가도 되는 정도의 거대한 공룡 발자국을 발굴했습니다. 초기에는 저기에 있는 그 가장 한 50cm 정도의 퇴적층에서만 살짝 보일까 말까 하고 대부분이 수지층리로 다 쌓여 있었죠. 거기를 약 한 50m, 그 다음에 70m, 그리고 높이 한 20m를 퇴적층을 전부 다 드러내는 대규모 발굴을 해보니까 이렇게 완벽한 모양의 정말 세계인이 깜짝 놀라는 그러한 공룡 발자국을 발굴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이 발자국은 여러분이 해남 오왕리 공룡박물관과 여기 있는 전시관을 가보면 볼 수 있는데 이미 잘 알려진 경남 고성에서는 정말 발자국에 한 5,000여 개 나올 수 있는 보고죠. 여기는 이제 목긴 공룡의 발자국부터 그리고 또 다양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발자국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초식 공룡들이 집단적으로 이동을 했구나 하는 그런 이동의 흔적을 연구를 했고 그런 장소로서 굉장히 유명하죠. 또한 전라남도 화순 쪽에 가다 보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특징적으로 육식 공룡이 굉장히 80% 이상이 된 1,800여 개 가운데서 아주 좋은 보인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 발자국은 조각류가 많습니다. 70% 이상인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육식공룡 발견된 것은 사실은 드문데 여기에서 저희들은 공룡의 속도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육식공룡들을 보니까 공룡은 처음에 걷다가 그 다음에 뛰어가는 것까지는 우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간에 총총걸음, 스탬페드라는 발자국에 대한 것을 잘 몰랐어요. 다시 말한다면 중간 발자국은 캥거루 같이 퉁퉁퉁 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제 러닝했을 때 공룡이 이제 뛰었을 때 속도가 얼마나 나느냐 이것은 발자국에서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뼈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자국의 보폭이라든가 길이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가장 빠른 육식공룡도 시속 20km가 넘지 않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티라노사우루스 보게 되면 1.5m 되는 거대한 이 머리에다가 그리고 정말 작은 앞에 이 발가락 2개에다가 퉁퉁퉁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신다면 그만큼 잘 뛰지는 못했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룡의 가속도를 냈다는 것이 나옵니다. 다시 말한다면 공룡이 걸어가면서 뭔가 목적물을 발견했는데 바로 쏜살같이 가는 그 처음에 그 가속도에 대한 이론을 저희 제자인 김보성 박사가 여기서 논문을 박사학위를 하면서 세계에 알리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세계 최초의 가속도 이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한 중요한 지역으로서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해안은 대부분 공룡시대 암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거 공룡 발자국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되나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밖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천국이다, 파라다이스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중요한 이야기는 또 익룡입니다. 익룡 발자국을 전남 해남에서 450개를 발굴했을 때 익룡이 날개 폈을 때 약 한 12m 되는 대형 익룡의 발자국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신종호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이 해남 이쿠누스 그리고 우왕렌시스라는 그러한 익룡을 우리가 세계적으로 소개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익룡의 발자국을 대규모적으로 발굴하면서 보니까 이것들은 앞발, 뒷발, 특히 앞발을 많이 사용했다. 여러분 앞발이 무엇입니까? 익룡이 날개 폈을 때 가운데에 있는 이 세 개의 발가락이 이 땅에 찍혀 있는 그런 자국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익룡이 앞, 뒷발 이용해 가지고 턱턱턱턱 잘 활용했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곳에서 약 7.3m 정도의 익룡의 앞뒷발 보행렬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 익룡이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봐서 지금까지는 많은 세계 학자들이 익룡은 뒷발로만 딱 쓰고 앞에 있는 날개는 접어서 툭툭툭 걸어갔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논문이 나옴으로써 익룡 그게 아니었구나. 익룡은 앞에 있는 날개를 접어서 날개의 앞다리 이용해서 툭툭 뒷다리 따라가면서 이렇게 움직였다 하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국제학계 보고를 했고 익룡의 걸음걸이에 대한 습성에 대한 것을 정말 우리가 세계인들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그 중생대 백악기 후기에 그 거대한 익룡만 있는지 알았더니 이렇게 작은 약 한 직경 1, 2cm 정도밖에 안 아주 작은 채소 익룡들이 빽빽하게 살았다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곳이 지금 현재 우리 전남 하수원에서 저 제자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룡알을 보면서 이런 지금의 미래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전남 보성에서 공룡알 하나 발견했는데 보니까 속이 비어 있어요. 흔들거려요. 속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에가 혹시 공룡 새끼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걸 궁금을 해서 일단은 전남대 병원에 환자로 등록해서 CT를 찍어봤죠. 그랬더니 안에가 이렇게 뭔가 나오는데 이것이 공룡이 분명히 알이 새끼가 조금 이제 잘 못돼서 흡착됐나? 아니 뭘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다면은 여기가 그러면 이제 공룡 알에서 당시에 백악기 공구를 추출할 수 있을까? 과연 백악기 약 8,500만 전에 공개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진공 상태에 놓고 이것을 공구를 뽑기 시작한 겁니다. 뽑아봤더니 백악기 당시에 그 산소 농도가 약 29%가 나온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대기권의 산소는 약 21%입니다. 보통 산소 농도가 27%만 나와도 바람만 불어도 나무와 나무 사이가 서로 부딪히만 해도 자연발화 산불이 납니다. 29%면 비가 축축이 오는 날도 산불 날 정도의 산 농도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 연구의 중요한 것은 당시의 백악기의 대기의 농도에 대한 측정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실 지금의 캘리포니아라든가 그다음에 호주에서 나온 산불들 보세요. 보시면은 거의 자연 발화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 변화 위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 것이 바로 이런 중생대 백악 후기에 이런 연구를 통해서 미래 연구를 이야기할 수 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공룡화석에 나오는 많은 그 나무 화석들이 이런 규화목 같이 SiO2 성분이 아니라 대부분이 타서 나오는 탄화목들이 많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증거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서 앞으로 미래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46억 년 지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은 5번 정도의 큰 빅 이벤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부분 환경의 지배에 의해서 그 당시 살았던 생물들이 70, 80%가 절멸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지구에 나타났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6,500만 년 전 공룡의 멸종했을 때 그런 그 이벤트가 또 중요합니다. 그 이벤트를 우리는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연구가 방금 그러한 그 공기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거죠. 식물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타나목이든 그 다음에 화석으로 나온 나무 목재 화석을 다 우리가 연구를 해봤더니 또 그 어떤 종류의 것들이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 저 종류들은 백악기 후기에 탄소로 얼룩진 그 대기 상태에서도 계속적으로 생존해서 그 다음에 중생대 말이 끝나고 신생대 초까지도 살아남으면서 지구에 탄소보다는 산소를 내뿜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나무죠. 그건 여러분이 저런 나무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현재 온실효과의 기후변화 그리고 현재 오존층에 뚫려있는 이 작금의 상황에 우리가 저런 나무들이 미래 지구를 살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뭐 공룡 멸종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뭐 운석 충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당연히 맞죠. 그러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미 공룡알 보다 보니 공룡알이 백악 후기로 갈수록 대부분이 새끼가 존재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아예 새끼 자체가 안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거의 400여 개 공룡알 분석해 봤더니 하나도 알에 있는 새끼가 배아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당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미 공룡은 DNA가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환경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공룡이 DNA가 파괴되면서 새끼를 생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환경 속에 살아와 진행하다가 이러한 운석이 충돌해서 거기에서 결정타를 시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강의해주신 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질문은 화석 발굴을 진행할 때 우연히 발견된 흔적들을 기준으로 발굴 작업을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발굴 지역을 예측하여 발굴 작업을 진행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화석을 발굴하려면 이 해당되는 암석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나라가 어디 가면은 어떤 암석이 있고 그런 이야기. 이를테면은 지리산 가면은 우리는 이거는 선캠브리아 시기로서 이미 변성암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럼 여러분 변성암이라는 거는 많이 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발굴되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화석이. 물론 이제 좀 더 이해가면은 이 변성암을 호주 같은 데서는 가장 오래된 화석을 끄집어낼 정도의 것을 하는 건 하지만 거의 어렵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화강암 같이 그 불덩이로 섞인 그런 그 암석들에서 나오지는 않죠. 주로 퇴적암, 퇴적암인 지역에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퇴적암 지역의 켜켜이 쌓인 퇴적층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면 되는 것이고 이 퇴적층에 있는 곳을 다니면서 이제 한눈 한눈을 보면서 촘촘히 이렇게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의 단서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이 조사를 넓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혹시 질문이 이해가 되셨는가요? 여러분 지금의 공룡은 우리가 중생들 통틀어서 보면은 북위 80도가 넘는 아주 고위도 지방계에서도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고 또 남극에서도 공룡 뼈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당시 중생대 때는 공룡은 모든 대륙에서 다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룡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공룡에 대해서 그동안 살았던 생태나 그리고 환경을 통해 가지고 정말 미래에 우리 인간이 지구상의 동물 중에 하나인 공룡과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 인간도 다음의 세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거 우리가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에 누차 몇 번 지금 강조를 했지만은 공룡 연구는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 어쩜 미래에 대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연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특히 지금 같은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에 어떠한 지침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